네, 정치 현안과 취재 뒷이야기 풀어보는 바삭한 기자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반가운 분이죠. MBC 정치팀의 정승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연휴 끝나자마자 출연이라 좀 연휴를 내내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연휴 내내 뭐가 또 너무 많았어요. 속보가 너무 속보에 속보. 오늘 지금 방송 직전까지 속보를 저희가 챙겼으니까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결선 올라가고 또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행을 제안받아서 고민 중이고 정승혜 네. 기자가 싹 썰을 풀어준 게 네. 아니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그 당원 74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쏠쏠한 보따리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 네. 기대를 하면서 먼저 이야말로 아까도 김준일 평론가가 태어나서 이런 전당대회 소집 처음 봤다. 이런 경우 처음 봤다.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 네. 난리가 났잖아요. 국민의힘. 네. 내부 이야기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녁 6시에 한덕수 후보 만나요. 독대를 한다는 건데 네. 국민의힘 의총이 계속 열렸잖아요. 네. 사기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나경원 의원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5일, 6일 이틀 연속 의총이 열렸는데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줄 몰랐다. 김문수가 이럴 줄은 몰랐다. 사기당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배신이야 배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또 김기현 의원도 이렇게 단일화에 미적거리는 거는 김문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그 의총장에서 김문수 후보 편을 들고 나섰어요. 아마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문수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김문수 후보 쪽으로 굳어진다는 판단을 했을지 무슨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 편을 들고 나섰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좀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절차는 나한테 맡겨달라. 내가 주도를 해서 단일화를 하든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하게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지난번 출연 때도 사실 당무 우선권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헌 74조.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당헌 74조.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윤석열 후보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당대표를 이렇게 약간 바이패스하면서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무 우선권이 절대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이러면서 어제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상경해서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11일만 지나면 그냥 김문수로 굳어지기 때문에 거의 지금 침대 축구 아주 세게 들어간 모양새. 들어 누웠다. 네. 근데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SNS에 단일화 마음 없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 자격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 공개적으로 후보 교체 가능성을 거론했어요.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소집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왜 내린 걸까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소집 공고를 낸 것은 일단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선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조항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선 후보를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나 의원총회나 혹은 비대위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뒤에 전국위에서 그걸 추인을 받고 당원 당규를 바꾼 걸 추인을 받고 다시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교체하려면 결정적인 흠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대법 확정 판결이 난다든지 아니면 후보가 감춰왔던 개인 비리나 가족 비리가 드러났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후보 단일화에 좀 미적거리고 있다는 건데 그런 이유로 후보를 교체했다가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하면 저는 질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그 국민의힘 지도부 설명은 이래요. 이걸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우리가 설명을 했을 텐데 우리가 혹시나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김문수 후보로 확정을 했는데 혹시나 한덕수 후보로 바뀐다면 그냥 바꿀 수는 없고 전대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잡아둔 거지 우리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 전대나 전국이 소집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건 추후 공지 뭐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혹시나 혹시나 모를 단일화를 위한 거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만 네. 오늘 사실 하루 동안에 뭐 전 당원 대상으로 단일화 탄반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제 생각에 이게 압박용일 걸로 보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오늘 지금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 문항이 좀 지금 제가 입수한 거에 따르면 네. 좀 특이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1번 필요하다, 2번 필요하지 않다. 이 문항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 앞에 수식어구가 있잖아요.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화 필요성.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함의가 이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설문조사나 이게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오인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설문 문항 설계에서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항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돌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끝까지 봐야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게 법적인 그런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윤정 님이 답정너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저희도 발언을 봤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냐고 했어요. 정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이럴 줄 전혀 몰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은 뭐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럴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격을 당했다는 그 이유는 뭘까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잘 아는 쪽은 야권,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이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물어보면 김문수는 대단히 맑은 사람이야. 사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당대회 결선 전에도 물어봤거든요. 혹시나 김문수 후보가 저러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단일화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홍준표 후보가 혹시나 되면은 그 사람 절대 양보 안 할 사람이고 한동훈도 절대 양보 안 할 거지만 김문수는 그런 사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모르고 어떤 판단을 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선거운동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를 팔아서 어쨌든 내가 후보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후보를 사퇴 안 하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하여간 전략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한 선거운동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는 김덕수 아니었냐. 김이 먼저였다. 한문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방점이 사실 김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아까도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일보 보도에 뭐 국민의힘 당직자가 뭐 고문도 이기신 분인데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다시 파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전 대표 어디 있는지 얘기하라면서 일명 통닭구이 고문을 당해도 까지 불지 않았다 이런 일화까지 거론이 되면서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뭐 정의당 쪽에서 더 잘한다 이분의 면모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오히려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김문수 후보라는 분이 정광훈 목사랑 같이 뭔가 아스팔트 전사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노동운동했던 노동운동계의 대부로 80년대에는 그렇게 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소선 여사 같은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같은 이소선 여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보수정당에 입당을 했을 때에도 괜찮다. 우리 문수도 이제는 고개 한번 숙이고 국회의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끝까지 믿어줬던 그런 좀 노동운동계에서는 신화적인 그런 존재였거든요. 이분이 어쩌다가 뭐 정광훈 목사랑 같이 해서 뭐 벌금형까지 받을 정도로 코로나19 때 정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지만 거기서도 사실은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 캐릭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타인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알지만 그 119 도지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관등 성명 대라고. 사실 보통 사람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이분은
초질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자기 인생에서는 어떻게 뭐 로또 맞은 거잖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사과 인사해 그랬는데 그거 한 번 안 했다가 지금 대선 후보랑 로또를 맞았는데 여기서 그래 내가 양보하겠어 뭐 이럴 것 같지는 전혀 않다는 게 특히 그 민주당, 정의당 이쪽 분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과하라고 했을 때 딱 앉아서 있다가 여론조사로 확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네. 1위 후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을 버티고 들어놓는 전략이 통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아는 사람들은 11일이 지나면 무조건 김문수가 되기 때문에 김문수는 버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문수 의원 보좌관 오래 지냈던 차명진 의원 페북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요. 네. 김문수는 버텼다. 더 이상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김문수가 옳았음이 입증이 됐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봤자 시너지 효과가 제로였고 둘째, 한덕수는 김문수에게 단일화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쌍고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한덕수에게 남은 길은 드랍 아니면 통 큰 양보다. 평생을 야전에서 단련된 야수가 여의도 동물원에서 잘 부양된 수백 마리 가축들의 좀비 공격을 격파했다. 웰빙 정당 나리들은 김문수를 영원히 맑은 남자라고 추켜 세우면서 기실은 쓰고 버리는 종이컵 취급을 하다가 제대로 당했다. 김문수가 위기 맞춤형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김문수 측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맑다, 뭐 사심이 없다. 그래,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는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계략인가? 전략인가? 원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 측 표현대로라면 이제 네. 사실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에요. 그리고 네. 뭐 단일화 후보를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뭐 네. 김문수 후보 측 표현대로라면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듯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거 네. 이게 맞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말이 뭐 여기 당 최종 후보는 사실 김문수 후보가 맞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재산도 얼마 없는데 기타금 3억 원이나 내고 그리고 3주 동안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어쨌든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한덕수 후보가 그렇게 급했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니네가 뭐 보따리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 측 입장인데 또 반대로 이제 국힘 측에서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고자 하는 측 말은 우리가 미쳤다고 김문수를 지지했냐. 김문수가 무슨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내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단일화에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다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신세균 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정계 네. 은퇴 선언하고 미국 간다던 이제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보 교체할 거면 경선 비용으로 낸 수억 원 돌려달라.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지 말고 백배 사죄하고 은거하라면서 또 참전을 했어요. SNS도 올렸더라고요. 네, 좀 웃기긴 한데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뿐일 것이다 라면서 이 침묵을 못 이어나가고 또 한참 길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는 이길 줄 알았는데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가지고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다. 근데 김문수가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는데 왜 그건 안 되냐? 니네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 라면서 굉장히 화를 내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이제 직격을 했어요.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가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 이렇게 화를 있는 대로 다 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이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강하게 맞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 홍준표 후보에게 당신을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거 아느냐라면서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2022년에 시도지사 회의를 할 때 지금 보입니다만 거의 90도 인사를 하면서 탁자에 코를 박을 것 같다 그래서 저게 일명 코박홍 사진인데 저렇게 조롱을 받아도 그 경선 과정 때 토론회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지 절대 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런 지금 극대노를 하셨네요. 네. 망치지 마라. 네. 망치지 마라. 그냥 직격을 하고 이제는 그냥 다 끝났다.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아부해서 얻을 것이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 네.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지 말고라는 말을 채널A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뒤에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예, 사실은 본인은 홍준표 시장 본인은 자기를 지지해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의원들이 확 돌아서서 가는 걸로 봤을 때는 용산과 그 친윤 세력이 합작을 해서 간 걸로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그냥 당 여의도에서 흘러나온 얘기기는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중에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방도 우리가 봤지만 홍준표 시장이 한 3년 가까이 저렇게 코박콩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아부를 하고 뭐 그랬는데 홍준표 아부가 아니라 존경이랬는데 존경이라고 하시니까 네 어쨌든 존경을 표했는데 네. 했는데 저쪽 손을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김문수 쪽을 들어줘야 할지 고민을 상당히 했는데 깊은 고민 끝에 김문수 후보 쪽을 선택을 했고 그때 확 빠져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자기도 알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나간 페북을 다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그 홍준표 시장 페북을 좀 살펴보면 갈 놈은 가라,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 그때는 이게 누구를 향한 건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김문수 지지 쪽으로 돌아선 의원들에게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 와중에 드는 궁금증, 정말 실체적 궁금증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건 맞나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게 요즘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들이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연휴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까지 쭉 굉장히 많이 여론조사 쏟아졌죠. 예. 쏟아졌는데 저희가 한 몇 개를 봤거든요. 네. 동아일보가 아래날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난 4일, 5일 전국 성인 1,013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전화 면접 100% 방식인데 이때 보면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3자 대결을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네. 3%포인트 정도 차이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말고 3자 대결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대선가상 3자 네, 대결.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3일과 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에 그냥 차이가 한 3%포인트 정도예요. 이 동아일보하고 저희가 중앙일보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MBC가 한 여론조사도 있고 뉴스원이 한 여론조사도 있고 JTBC가 한 여론조사들도 있는데 보면은 그 결과가 다 단 지금 나왔네요. 이게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네, 이거는 거의 오차 범위 내인 것 같은데요. 저 네, 정도면 29.1, 30.8.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 안에 훨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공당이 이런 경선 과정을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 있는 걸 입증을 하면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갈수록 여론조사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차이 1.7%포인트 혹은 3%포인트 차이로 후보 교체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나 한덕수 후보 측 그리고 그 뒤에 있을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세력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에 둘이 독대를 하잖아요. 네. 오늘 좀 결판이 날 걸로 보세요? 아니요. 결판은 안 난다. 시간만 끌 것 같아요. 시간만 끌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자꾸 돈을 거는데 만약에 돈을 건다면 단일화 누구로 될 것 같아요? 비자발적인 단일화가 돼서 비자발적인 단일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어떤 버티기 이쪽으로 가서 한덕수 후보가 드랍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드랍하고 김문수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거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방식을 할 생각도 없다고 했고 지금 전당원 투표할 시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해야지 공보물을 찍을 수 있다고 압박을 하는데 사실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공보물은 그냥 김문수 후보를 찍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 11일까지 오늘이 지나면 한 나흘 남거든요. 하루하루만 버티면 후보가 되는데
그걸 김문수 후보가 굳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11일이란 날짜가 우리가 중요한 게 이 11일을 넘기면 단일화를 나중에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 기호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2번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당에서 선거 비용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국고로 보조 당에서 지원 못해요. 당에서 지원도 못하고 무소속 후보니까. 무소속이니까. 네. 그래서 저기 한덕수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2번 후보는 사라지는데 한덕수는 저기 투표 용지에서 어느 끝에 있을지도 모르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거예요. 번호 찾기도 힘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모르는 군소 정당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끝에 가 있는데 그렇게 번호 자체도 불리해질 뿐더러 이 선거 비용이 무지 많이 들거든요. 그 지난 대선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87억. 예, 윤석열 후보는 487억을 이재명 후보가 썼고 487억. 네. 윤석열 후보는 425억을 썼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TV 광고, 홍보 그리고 인건비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적게 써봤자 심상정 후보가 32억 원을 썼어요. 안철수 후보는 70억을 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한 100억 단위 이상은 써야지 이제 제대로 된 게임을 붙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돈이 들면 네. 결국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없죠.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30억이 리밋이잖아요. 네. 왜 한동훈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가 30억 빨리 채웠다고 우리가 뉴스 나왔는데 그럼 30억이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완주하고 싶으면 이제 빚을 내야 되는 거죠. 빚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15% 이상을 나중에 득표를 하면 나중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10% 미만 득표를 하면 전액 자기가 전혀 한 푼도 못 돌려받거든요. 그럼 한덕수 후보가 이 나이에 그 몇백억의 채무를 지게 된다는 부담을 가지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출을 받을 건지 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돈 문제가 사실 너무 심각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왜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에 잠시 한 20일 그때 뛰다가 드랍하면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돈 정말 많이 듭니다. 이게 돈 문제가 상당하네요. 네. 근데 사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예상과 달리 이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11일 전에 네. 단일화가 돼서 그러면은 사실은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후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이때까지 정말 없었던 일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서울 출신이고 뭐 아버님이 충청도 정도죠. 그리고 옛날에 이회창 후보가 충청도 출신이고 충청도까지는 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TK거나 PK잖아요. 최초의 이제 호남 후보가 되는 건데 이게 처음이에요. 민주당에는 사실 이런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에 뿌리를 든 민주당에서 영남 후보를 내면 양쪽 다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아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북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오던 건데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데 첫 일성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후보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묘지에 가서 이렇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저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네네. 얘기할까요? 네네. 영상 되나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광주 사태에 관한 거는 참 알고 싶은데 정차님도 사기 호남이지 뭐 무슨 호남 출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호남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광주 사태라고 광주 네, 5.18 맞습니다. 민주당 지금. 운동을 또 광주 사태로 언급하면서 이거 폄하 발언이다라고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어제 뭐 설명 그 관훈클럽 토론에서 좀 해명 정도는 하긴 했습니다만 말 실수였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호남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건드린 그런 발언이라고도 이제 약간 평가할 수 인식이라고 네. 이런 뿌리 예. 박힌 인식이랄까 뭐 그런 걸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저 첫 메시지가 어떤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이 어떤 지지세를 얻어보겠다는 계산인지 아니면 가서 뭔가 좀 탄압받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이 TK, PK들한테 좀 호소를 해보겠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득실은 뭘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좀 따져볼 면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가 연휴 기간 동안 누구 만났나 봤더니 뭐 네. 손학규, 이낙연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인가요? 손학규 47년생, 한덕수 49년생, 그리고 정대철 헌정회장 44년생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경기고 출신입니다. 동창이네요. 네, 네. 선후배. 네. 연세는 좀 지긋하시지만 서로 이제 경기고 출신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년생. 근데 전남 출신이에요. 호남 인연으로 인해서 가까운 좀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도 만났고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났기는 했는데 이 만남이 저 사진을 봤을 때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갖는 어떤 느낌이 뭐 프레시하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거예요. 무슨 감동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뭔가를 하고는 있구나, 만나고는 있구나라는 건데 왜 만났을까를 좀 물어봤더니 지금 약간 봉착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뭔가 한덕수 후보 측에서 뭔가를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 대상이 되어 줘야 될 분들은 응하지 않고 있고 이제 응하는 분들은 저 정도 그리고 어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정도 급이어서 뭔가 모양새로 봤을 때는 좀 지금 좀 힘든 상황이구나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